한 번 등을 돌리면 소름이 돋을 정도로 끔찍해지는 인간에게는 공통된 출발점이 있다. 그들은 관계를 감정이 아니라 계산으로 시작한다. 처음 만났을 때 이들은 유난히 매너가 좋다. 잘 들어주고 맞장구를 치고 필요할 때 정확히 등장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된다. 그 친절이 따뜻해서가 아니라 효율적이어서 선택된 행동이었다는 사실을. 이런 사람의 머릿속에서 인간관계는 거래에 가깝다. 누가 나에게 이득이 되는가? 누가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쓸 가치가 있는가? 누가 나를 높여주는가? 이 질문이 끝나야 비로소 감정이 시작된다. 서양 철학에서 이 지점을 가장 냉혹하게 꿰뚫은 인물이 니체다. 니체는 인간을 움직이는 근원적 힘에 대한 의지라고 보았다. 문제는 이 힘이 자기 확장이 아니라 타인의 도구화로 흐를 때다. 계산형 인간은 타인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본다. 그래서 관계가 유지될 때는 친절하지만 관계가 끝났다고 판단하는 순간 태도는 급격히 변한다. 정리해야 할 계약이 끝났을 뿐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이들이 등을 돌린 뒤 끔찍해지는 이유는 단순하다. 이미 감정적으로는 오래전의 관계를 떠났기 때문이다. 당신이 느끼는 배신, 허탈, 혼란은 그들에겐 예정된 결과다. 더 무서운 점은 이 유형에게는 후회가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사람을 잃은 게 아니라 쓸모가 다한 자원을 정리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일상에서 이 습관은 분명한 신호로 드러난다. 대화의 중심이 늘 정보와 이득에 있고 도움을 준 사실을 은근히 반복하며 관계 속에서 감정 이야기를 불필요한 비용처럼 여긴다. 처음엔 성숙해 보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느껴진다. 이 사람은 나를 사람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처럼 관리하고 있다는 감각. 그래서 이런 인간과 멀어졌을 때 남는 소름은 사람을 잃어서가 아니다. 사람이라고 믿었던 무언가가 사실은 계산식이었음을 깨닫는 순간에서 온다. 이 유형에게서 벗어났다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계산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건 패배가 아니라 가장 조용한 해방이다. 한 번 등을 돌리면 유독 소름이 남는 인간이 있다. 그들은 잘못을 저질러도 사과하지 않는다. 대신 설명을 늘어놓는다. 미안하다는 말이 나와야 할 자리에 상황 분석과 정당화가 들어선다. 이 유형의 대화는 언제나 구조가 같다. 그때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그랬을 거야. 내가 좀 예민했던 건 사실이잖아. 말은 차분하고 논리는 매끄럽다. 그래서 더 위험하다. 서양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이성을 진리를 찾는 도구라기보다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변호사에 가깝다고 봤다. 이 유형은 그 통찰을 정확히 보여준다. 이성은 반성으로 향하지 않고 방어막으로만 작동한다. 문제는 사과가 없는 관계에서는 갈등이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사과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당신의 고통을 현실로 인정한다는 선언에 가깝다. 그 선언이 빠진 자리에 논리가 들어오면 상대의 감정은 자동으로 과장되거나 왜곡된 것으로 처리된다. 그래서 이들과 등을 지고 나면 이상한 감각이 남는다. 싸움이 끝났다는 느낌이 없다. 오히려 설명을 더 들었어야 했던 것 같은 찝찝함, 내가 정말 문제였던 건 아닐까 하는 자기 의심이 따라온다. 일상에서 이 습관은 명확하게 드러난다. 갈등 상황에서 감정에 대한 질문은 없고 사건의 맥락과 이유만 길게 이어진다. 상처받았을 수 있겠다는 말은 없고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이해해야 한다는 요구만 남는다. 이 유형이 등을 돌린 뒤 끔찍해지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그들은 끝까지 자기 자신을 무죄로 남겨둔다. 잘못이 없으니 배울 것도 없고 배울 게 없으니 관계는 반복해서 무너진다. 멀어지고 나서야 보인다. 그 논리는 성숙함이 아니라 책임을 피하기 위해 정교하게 다듬어진 방패였다는 사실이. 이런 인간과 거리를 둔 뒤 느끼는 소름은 상대를 잃어서가 아니다. 자신의 감정이 얼마나 오랫동안 논리라는 이름 아래 무시되어 왔는지를 깨닫는 순간에서 온다. 처음 만났을 때 이 사람은 유난히 잘해준다. 도움에 망설임이 없고 기억력도 좋고 배려가 자연스럽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판단을 끝낸다.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하지만 한번 등을 돌리고 나면 그 친절이 가장 차가운 무기로 돌아온다. 이 유형의 공통된 습관은 분명하다. 친절을 흘려보내지 않고 저장한다. 말로는 괜찮다고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장부를 쓴다. 누가 언제 무엇을 받았는지, 얼마나 빚졌는지. 니체는 이런 인간을 직접적으로 비판했다. 겉으로는 선하지만 내면에서는 우위를 확보하려는 원한의 도덕이 작동한다고 봤다. 이들은 즉각적으로 공격하지 않는다. 대신 선행을 쌓아 올린다. 그리고 관계가 틀어지는 순간 그 모든 것을 꺼내든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 한 문장은 친절이 아니었다는 고백이다. 호의였다면 잊혔을 것이고 거래였다면 반드시 청구된다. 이 사람이 끔찍해지는 이유는 관계가 끝난 뒤 과거까지 오염시키기 때문이다. 따뜻했던 기억이 갑자기 빈 목록으로 변한다. 그래서 멀어진 사람은 관계를 잃은 게 아니라 기억 전체를 부정당한 느낌을 받는다. 일상에서 이 습관은 미묘하게 드러난다. 도움을 주고 나서 농담처럼 나중에 갚아라는 말을 반복하거나 자신이 해준 일을 스스로 자주 언급한다. 상대가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으면 불편해한다. 이미 친절이 관계의 중심이 아니라 권력의 도구로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타인을 지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폭력이 아니라 도덕적 우위라고 말했다. 이 유형은 바로 그 방식을 쓴다. 선한 사람의 위치에 서서 상대를 죄책감 속에 가둔다. 그래서 이들과 등을 지고 나면 묘한 소름이 남는다. 배신당했다기보다 선의마저 이용당했다는 감각 때문이다. 사람은 아기보다 왜곡된 선의 앞에서 더 깊이 흔들린다. 이 유형과 멀어졌다면 당신이 감사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그들이 원했던 건 감사가 아니라 계속 빚진 상태로 남아있는 당신이었기 때문이다. 한번 등을 돌리면 가장 집요하게 괴롭히는 인간이 있다. 화내지도 않고 위협하지도 않는데 이상하게 숨이 막힌다. 이들은 타인의 경계를 인식하지 못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다. 처음에는 관심처럼 보인다. 사생활을 묻고 조언을 하고 선택의 의견을 보탠다. 너를 위해서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침범을 호의로 착각한다. 하지만 경계가 무너진 관계에서 안전은 오래가지 않는다. 이 유형은 선을 넘으면서도 자신이 넘고 있다는 자각이 없다. 에픽테토스는 인간의 자유를 내 통제 안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는 능력이라고 말했다. 경계를 무시하는 인간은 이 구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타인의 삶을 자신의 관할처럼 다룬다. 그래서 관계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이들은 멈추지 않는다. 연락이 이어지고 주변을 통해 소식을 캐고 이미 끝난 일에 대해 의견을 낸다. 관계가 아니라 영향력이 끊긴 적이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일상에서는 이렇게 드러난다. 거절했는데도 이유를 요구하고 선택을 존중하기보다 설득하려 들며 당신의 침묵을 동의로 해석한다. 이때부터 관계는 대등하지 않다. 이 유형이 끔찍해지는 이유는 악의가 있어서가 아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들은 스스로를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멈추지 않는다. 멈춰야 할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타인의 고통에 둔감해지는 순간을 가장 위험한 지점으로 보았다. 경계를 무시하는 사람은 상대의 불편함을 감정이 아니라 오해로 처리한다. 멀어지고 나면 묘한 소름이 남는다. 물리적 거리는 벌어졌는데 심리적 침입은 계속되는 느낌. 그건 당신의 착각이 아니다. 이들은 관계를 끝내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다. 이 유형과의 거리두기는 예의의 문제가 아니다. 정신적 안전의 문제다. 겉으로는 걱정한다. 표정도 진지하고 말투도 부드럽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사람 앞에서 불행을 말하고 나면 마음이 더 가라앉는다. 이 유형의 공통된 습관은 분명하다. 타인의 불행을 감정적으로 소비한다. 위로하려는 사람과 달리 이들은 불행 앞에서 오래 머문다. 니체는 인간 안의 숨은 잔인함을 부정하지 않았다. 직접 공격하지 못하는 인간은 비교를 통해 우위를 확인하려 한다고 봤다. 이 유형에게 타인의 실패는 자기 삶을 견딜 수 있게 만드는 기준점이다. 그래서 이들은 이상할 만큼 남의 나쁜 소식에 질문이 많다. 어떻게 됐는지, 왜 그렇게 됐는지, 앞으로 더 나빠질 가능성은 없는지까지 묻는다. 반대로 좋은 소식에는 반응이 짧다. 축하는 있지만 오래 이어지지 않는다. 관계가 끝난 뒤 이 사람이 끔찍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당신의 고통이 그들에게 정서적 자원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때문이다. 당신이 무너질수록 그들은 상대적으로 안정감을 얻었다. 일상에서는 이런 신호가 보인다. 불행한 이야기를 하면 연락이 잦아지고 상황이 나아지면 자연스럽게 거리가 생긴다. 공감보다 분석이 먼저 나오고 위로보다는 교훈을 말한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타인의 고통을 통해 자기 위안을 얻는 심리를 경계했다. 그 순간 연민은 사라지고 관전만 남기 때문이다. 이 유형이 가장 위험한 이유는 악의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래서 관계 안에 있을 때는 스스로를 의심하게 된다. 내가 예민한 건 아닐까? 멀어지고 나서야 이해한다. 그 사람 앞에서만 유독 작아지고 약해졌던 이유를 그들은 당신을 도와주지 않았다. 당신의 불행을 통해 자기 마음의 균형을 유지했을 뿐이다. 관계가 끝난 뒤 가장 혼란스러운 유형이 있다. 같은 시간을 살았는데 그 사람의 기억 속에서 당신은 전혀 다른 인물이 되어 있다. 이들의 공통된 습관은 명확하다. 과거를 있는 그대로 기억하지 않는다. 대신 자기 이미지에 맞게 편집한다. 니체는 인간이 진실보다 자존심을 먼저 지키려는 존재라고 보았다. 이 유형에게 기억은 사실의 기록이 아니라 자신이 나쁘지 않았다는 증거를 만드는 도구다. 그래서 대화를 나누면 사건의 핵심은 사라지고 맥락만 남는다. 자신의 선택은 불가피했고 당신의 반응은 과도했다는 식이다.
이 습관이 위험한 이유는 대화를 통해 합의에 도달할 수 없다는 점이다. 사실을 맞추는 단계에서부터 이미 다른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일상에서 이 신호는 이렇게 드러난다. 과거 이야기를 할수록 세부가 조금씩 달라지고 책임은 항상 외부로 이동한다. 그때는 상황이 그랬어라는 말이 반복된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스스로를 속이는 능력이 타인을 속이는 능력보다 훨씬 강하다고 말했다. 이 유형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믿고 있다. 그래서 관계가 끝난 뒤 이 사람은 빠르게 일상을 회복한다. 반성할 기억이 없기 때문이다. 반면 당신은 오래 흔들린다. 자신의 경험을 의심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 유형이 끔찍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들과 함께한 시간이 허구처럼 느껴지게 만들기 때문이다.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감정이 된 것처럼 멀어지고 나서야 깨닫는다. 당신이 지켜야 했던 건 관계가 아니라 자기 기억의 신뢰였다는 사실을. 소리를 높이지 않는다. 화를 내지도 않는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사람과의 갈등은 오래도록 마음을 잠식한다. 이 유형의 공통된 습관은 분명하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를 통제한다. 침묵은 회피가 아니라 처벌의 방식이다. 에픽테토스는 인간의 고통은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서 온다고 말했다. 침묵형 인간은 바로 이 지점을 노린다. 이유를 주지 않음으로써 상대가 끝없이 해석하게 만든다. 내가 뭘 잘못했지? 혹시 내가 너무 나갔나? 설명 없는 공백은 상대의 마음 속에서 자책으로 채워진다. 일상에서 이 습관은 명확하다. 갈등이 생기면 대화를 멈추고 연락을 줄이며 시간을 무기로 사용한다. 해결은 없고 불안만 길게 남는다. 이 유형이 끔찍해지는 이유는 책임 없이 상처를 남긴다는 점이다. 말하지 않았으니 잘못도 없다고 느낀다. 그래서 반복된다. 쇼펜하우어는 고의적 침묵을 가장 비겁한 공격 중 하나로 보았다. 직접적인 폭력은 없지만 상대의 정신을 서서히 마모시키기 때문이다. 관계가 끝난 뒤에도 이 침묵의 후유증은 남는다. 다른 사람의 반응에도 과도하게 눈치를 보게 되고 침묵을 거절로 해석하게 된다. 이 인간이 남기는 소름은 그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장면이 계속 떠오른다는 데 있다. 해결되지 않은 감정은 시간이 지나도 스스로 사라지지 않는다. 멀어지고 나서야 알게 된다. 그 침묵은 성숙이 아니라 상대를 혼자 남겨두는 방식이었다는 것을. 처음에는 원칙이 분명한 사람처럼 보인다. 정의, 상식, 인간다움 같은 말을 자주 쓴다. 그래서 신뢰가 생긴다. 이 사람은 기준이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계가 깊어질수록 이 기준은 이상하게 움직인다.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도덕의 무게가 달라진다. 이 유형의 공통된 습관은 도덕을 기준이 아니라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다. 자기에게 불리할 때는 유연해지고 상대에게 책임을 물을 때는 엄격해진다. 니체는 도덕을 권력을 은폐하는 가장 세련된 장치라고 봤다. 이 유형은 그 장치를 무의식적으로 활용한다. 자신은 항상 합리적인 위치에 있고 상대는 설명해야 할 위치에 서게 된다. 일상에서는 이렇게 드러난다. 멀리 있는 사람의 잘못에는 관대하면서 가까운 사람의 실수에는 냉정하다. 자기 편일 때는 침묵하고 관계가 틀어지면
갑자기 원칙을 들이댄다. 그래서 관계가 끝난 뒤 유독 마음이 무거워진다. 상처받았는데도 내가 틀린 것 같다는 느낌이 남는다. 도덕이 감정 조작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쇼펜하우어는 일관성 없는 윤리를 가장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봤다. 기준이 바뀌는 순간 그 윤리는 더 이상 윤리가 아니다. 이 유형이 끔찍한 이유는 당신이 죄책감을 느끼도록 만든다는 데 있다. 사과해야 할 사람은 따로 있는데 당신만 계속 돌아보게 된다. 멀어지고 나서야 보인다. 그 사람에게 기준이 없었던 게 아니라 당신이 기준이었을 뿐이라는 사실이. 관계는 끝났는데 그 사람은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이 가장 불편하고 가장 오래가는 유형이다. 이들의 공통된 습관은 관계를 소유물처럼 인식하는 것이다. 함께한 시간, 나눈 감정, 쌓인 기억이 끝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믿는다. 에픽테토스는 집착을 자유의 상실로 보았다. 이 유형은 바로 그 상태에 있다. 관계가 현재형으로만 존재하고 과거형으로 바뀌는 순간을 견디지 못한다. 그래서 이들은 직접적인 악의를 드러내지 않는다. 대신 은근하게 스며든다. 갑작스러운 연락, 주변을 통한 소식 탐색, 이미 끝난 일에 대한 의견 제시, 모두 같은 맥락이다.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일상에서는 이렇게 드러난다. 그래도 우리는 예전에는 말이야. 관계가 종료된 뒤에도 서사를 현재형으로 말한다. 상대의 선택은 존중의 대상이 아니다. 이 유형이 끔찍해지는 이유는 당신의 변화와 성장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과거의 역할에 계속 머물러 있기를 바란다. 쇼펜하우어는 타인을 붙잡는 행위를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에 가깝다고 봤다. 이 사람에게 중요한 건 당신이 아니라 당신을 잃는 자기 자신이다. 멀어지고 나면 묘한 불안이 남는다. 지금 잘 살고 있는데도 뒤에서 끌어당겨지는 느낌. 그건 착각이 아니다. 이 유형에게서 벗어나는 건 냉정함이 아니라 자기 시간을 되찾는 일이다. 한번 등을 돌리면 가장 확실하게 소름이 돋는 유형이 있다. 이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다. 아니, 변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이들의 공통된 습관은 단순하다. 문제가 생겨도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 대신 상황을 탓하고 사람을 바꾸고 환경을 옮긴다. 니체는 성찰 없는 인간을 반사적으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봤다. 자극에 반응할 뿐 경험에서 배우지 않는다. 그래서 삶은 흘러가지만 내면은 멈춰 있다. 이 유형과 관계를 맺으면 이상한 패턴이 반복된다. 항상 비슷한 갈등, 항상 비슷한 결말, 항상 자신은 피해자다. 사람만 바뀌고 이야기는 같다. 일상에서는 이렇게 드러난다. 과거 관계 이야기를 할 때 상대는 늘 문제 있는 사람이었고 자신은 늘 참아준 쪽이었다고 말한다. 후회는 없고 아쉬움도 없다. 배운 점 역시 없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고통이 타인보다 자기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더 많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 유형은 바로 그 지점에 서 있다. 그래서 관계가 끝나도 이 사람은 비교적 평온하다. 자신을 돌아볼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반면 당신은 오래 흔들린다. 왜냐하면 당신은 관계 안에서 계속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 인간이 끔찍한 이유는 다시 마주쳐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확신을 준다는 데 있다. 사과도 없고 이해도 없고 다만 원래 그런 사람이라는 얼굴만 남아있다. 멀어지고 나서야 깨닫는다. 당신이 빠져나온 것은 관계 하나가 아니라 반복되는 고통의 구조였다는 사실을. 변하지 않는 사람 곁에 남는 건 인내가 아니라 소모다. 당신이 떠난 건 패배가 아니라 자기 존중의 결과다. 사람을 떠난 게 아니다. 패턴에서 빠져나온 것이다. 한 번 등을 돌렸을 때 소름이 돋는 이유는 그들이 악해서가 아니다. 그들은 변하지 않는 방식으로 살아왔고 당신은 그 구조 안에서 오래 버텼을 뿐이다. 관계는 감정으로 시작하지만 끝은 항상 습관이 결정한다. 사과하지 않는 습관, 침묵으로 벌을 주는 습관, 도덕을 바꾸는 습관,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습관. 그 모든 것 위에 당신이 더 이상 서 있지 않기로 한 순간 그 관계는 이미 끝난 것이다. 떠난 뒤에도 흔들린다면 그건 미련이 아니라 정상적인 회복 과정이다. 이상한 관계를 벗어난 사람만이 겪는 감각이기 때문이다. 이제 해야 할 일은 단순하다. 그들을 이해하려 애쓰지 말고 자신이 왜 거기까지 버텼는지만 돌아보는 것. 그 질문 하나면 충분하다. 그 답이 다음 관계의 기준이 될 테니까.